장균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리면 봄길 해남에 있는 해남 송지면이라고 그 귀농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봄길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스트로벨 별집단 건축을 하셨고 스트로벨 건축의 초창기 멤버예요. 그리고 봄길 교회 지붕은 이렇게 이분도 도전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엄청나게 큰 원형 교회에다가 저기 상호지지 지붕이라고 하죠. 레시프로칼 지붕이라고 특별히 어떤 지붕 구조가 없이 손가락끼리만 서로 엮어서 버티게 하는 구조로 이제 지붕도 하셨어요. 거기 천창도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돈 갖고 도저히 교회를 못 지었을 거고 사택도 못 지었을 텐데 거기에 스트로벨 건축연구회 그 회원들이 좀 오셔갖고 함께 품앗이를 하셨어요. 품앗이 했던 분들도 그 동네에 귀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세 채를 졌죠, 세 채.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세 채를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이제는 세 채가 아니죠. 교회까지 오면 네 채를 지십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속에서 어떤 집을 짓는 것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고 생태 건축의 어려움도 알고 또 장점도 알고 많은 경험들을 가져서 풍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강의 이제 미장은 모든 흙집 단틀 건축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흙집에서 마감을 합니다. 진짜 이쁘게 화장한 그때부터 집이 돼요. 그때부터 굉장히 거칠어 보이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을 찾아가게 됩니다. 얼굴을 갖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예. 여러분 뵈니까 저는 교회 청년들, 자원봉사자들이랑 집에서 부쩍부쩍 되면서 흙집을 같이 지었던 전 6개월을 지었어요. 작년에 다시 6개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미장에 관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장에는 정석이 없습니다. 원래 흙미장에는 정석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건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정도 선을 지키면서 지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시면 여러분의 집 현장 상황에 따라서 미장 방법은 수없이 바뀝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조망 쓰지 않고 유저 탱자나무 이렇게 바지 쓰듯이 변이를 여러 변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다 생각하시고 이거를 기초로 하되 현장 상황에 여러분들 맞게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셨습니다. 자, 먼저 미장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가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벽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이나 회, 시멘트 따위를 바릅니다. 또는 그런 일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쉽게 말해서 벽만 생각하시잖아요. 미장. 근데 바닥도 미장입니다. 흙바닥. 그리고 바닥을 할 때나 벽을 할 때나 천장을 할 때나 미장의 비율이 다 바뀝니다. 근데 머릿속에 일단 그걸 집어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흙집에서 특별히 어스백이나 스트로베라우스나 이런 집에서 미장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시멘트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는 미장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일단 정리를 했는데 하나씩 들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흙집의 미장은 벽체 구조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샌드위치 판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속에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아주 부들부들하고 연약한 자재가 들어있죠. 근데 양쪽에 철판이 들어있어서 이 샌드위치 판넬이 하중도 견디고 집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장은 이 샌드위치 판넬의 철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조를 잘 세워놓고 집을 잘 해놔서 미장은 좀 얇게 보기만 좋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흙집에서는 큰 오산입니다.
수없는 크랙과 함께 집에 묻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집에서 미장은 벽체 구조를 완성하는 작업이라는 구조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어야 돼요. 두 번째는 흙집에서 미장은 이제 다른 미장하고 달리 외부 환경을 방어하는 마지막 발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비가 들이칠 때 벽체를 보호하는 최종 방어막입니다. 그래서 미장이 그냥 단순하게 아름답게 화장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빗물을 막고 그 벽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린 3차 미장이 코팅이 나오고 외부의 환경을 방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미학적 가치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미장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듯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미장입니다. 이런 미장의 방법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데요. 미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의 마무리와 그 미적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흙집 그 순례나 투어를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흙집에 관심이 많으니까 다른 흙집을 지은 데도 여러분들이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보신 중에서 혹시 외부 벽면이 마감이 안 돼가지고 거칠거칠하고 크랙이 많이 간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집은 보기에도 안 좋을 뿐더러 구조적으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구슬구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학적 가치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손가락으로 무늬를 넣으면서 미장을 할 것이냐, 흑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물을 칠해서 붓질로 마감할 것이냐에 따라서 집의 색감이나 미장의 고치기가 다 달라집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흙집의 미장은 호흡을 할 수 있는 통기성을 갖습니다. 이걸 생태적 기능성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흙집 미장 자체가 숨을 막아버리면 속에 아무리 좋은 볏짚이나 나무나 흙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미장 자체가 그 집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흙집의 미장은 생태적인 기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좀 딱딱하지만 이걸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하셔야 미장이 쉬워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장의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어스백으로 쌓고 흙 미장을 한 집입니다. 보세요. 황토를 바르고 1차 미장하고 2차 미장, 석회하고 황토 반죽을 바르고 마감해서 저런 집이 나옵니다. 흙 미장입니다. 황토의 색감이 그대로 살아있죠.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실 것 중에 황토 미장, 흙 미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성원 씨가 어스백 그 집을 하셨잖아요. 거기처럼 석회 미장 배우시게 될 거예요. 석회 미장하고 황토 미장은 색깔만 다른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셨습니다. 색깔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재료 비율이나 재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강의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다루기를 할 건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흙미장을 잠깐 볼까요? 이 흙미장에는 재료가 황토, 석회, 모래, 벼치기 들어갑니다. 네 가지가. 그 다음에 다음 요 석회미장에서는요 모래와 석회가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미장이 다른 방법인데도 이 두 가지 미장에서 둘 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모래입니다. 잘 아시네요. 이 모래가 미장 비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